결혼 30년 늘 같은 손길에만 익숙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남편이 아닌 외간 남자의 손끝이 내 손등을 스치던 순간 전류처럼 쩌릿쩌릿 잊고 있던 감각이 살아났습니다. 여자로서의 내가 깨어나는 듯했죠. 그 작은 스침 하나가 내 삶을 송두리째 흔들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지금부터 제 가슴 속에 영원한 비밀로 남긴 이야기, 가족들은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자입니다. 저는 올해 65세, 남편은 70세입니다. 5살 많은 남편은 지금은 퇴직하고 건강이 안 좋아서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당뇨와 합병증 때문에 어디 잘 나가지도 못하고 거의 누워서 지내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은 회사 생활을 열심히 하는 성실한 사람이었지만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이라 부부간에 애틋한 정을 느끼고 살지는 못했습니다. 남편과는 대화가 잘 통하지 않았고 항상 저는 남편과 대화를 하려고 하면 움츠러들었습니다. 아이들을 보고 살았지요.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40년 넘게 함께한 세월을 생각하면 원망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 누구의 잘못이라고도 생각지 않습니다. 그저 서로 너무 안 맞았을 뿐. 그리고 아이들 아빠로서 가장으로서 열심히 달려온 남편을 생각하면 측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자로서 사랑받고 살지 못했다는 아쉬움은 항상 남아 있었지요. 그날도 여느 날이랑 마찬가지로 잠깐 장을 보러 갔는데 마트 입구에서 충청도 단양 단풍여행 상품 전단지를 주더군요. 충청도 단양 단풍여행. 하루 완성 힐링 코스. 혼자 오셔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당일치기 버스 여행이라고 했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을 약속합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여느 때 같으면 웃고 넘겼을 전단지였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혼자 여행이라는 단어에 꽂혀서 전단지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단풍 구경이라니 언제 마지막으로 단풍을 제대로 본 적이 있었나 싶어 문득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설거지를 마친 후 문득 아침에 본 전단지가 생각났습니다. 가방에서 꺼내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설악산 단풍 버스 투어. 어쩐지 마음 한 구석이 흔들렸습니다.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본 적이 언제였던가요? 항상 혼자 여행을 하고 싶었는데 아이들 키우느라 남편 챙기느라 늘 내가 하고 싶어 하던 것은 뒷전이었지요. 근데 그날은 왜 이렇게 그 혼자 여행이라는 말에 설레던지요. 결혼 후 아내로, 어머니로 살아오면서 이정자라는 한 사람으로서의 나를 잊고 산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용기를 내어 전단지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냥한 여성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 들려왔습니다. 저 이번 주 주말 여행 갈 수 있나요? 네. 충청도 단양 당일 코스가 있습니다. 지금 예약이 다 차서 한 자리 남아 있습니다. 아침 7시 출발, 저녁 9시 도착 예정입니다. 예약하시겠어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네, 예약할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40년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을 두고 혼자 여행을 떠나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토요일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미리 준비할 것도 챙기고 남편의 식사도 미리 만들어놨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했지만 하나도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어디 가는 거예요? 남편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친구들과 약속이 좀 있어서요. 저녁에 돌아올게요. 거짓말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와서 오히려 놀랐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전단지에 적힌 모임 장소로 향했습니다. 도착해보니 저와 비슷한 연령대의 남녀 25명 정도가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낯선 얼굴들이었고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 눈인사만 주고받았습니다. 진행자는 각자 짝을 지어주었습니다. 제 파트너는 점잖은 인상과 깔끔한 차림에 60대 중반 남성이었습니다. 버스에 오르자 그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처음 이런 여행에 나오셨어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정민이라고 합니다. 편하게 불러주세요.
박정민 씨는 은퇴한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라고 했습니다. 부인을 3년 전에 여의고 혼자 사신다고 했습니다. 아들 하나가 있는데 지방에 살고 있어서 1년에 한 번 정도 만난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정자입니다. 남편이 아파서 간병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힘드시겠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동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버스가 고속도로에 들어서자 진행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단양 도담산봉과 단양 팔경을 둘러볼 예정입니다. 점심은 다누리 아쿠아리움 근처 식당에서 드실 거고 오후에는 온달동굴을 관람하겠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마음이 차츰 가벼워졌습니다. 얼마나 오래된 일인지 이렇게 아무 걱정 없이 차창 밖을 바라본 것이 요즘 손자분들 보러 자주 가세요? 박정민 씨가 물어보았습니다. 큰딸이 하나 있는데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30대 중반인데 결혼 생각이 없다고 하니 답답해 죽겠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다 그런가 봐요. 저희 아들도 40이 넘었는데 아직 혼자예요. 아이들 키우는 게 어렵다나 뭐라나.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식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모든 부모의 공통 관심사니까요. 박정민 씨는 차분하고 사려 깊은 사람 같았습니다. 말을 할 때도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적절한 때에 공감의 말을 해주었습니다. 3년 전 부인을 떠나보낸 후 많이 외로웠을 텐데 그런 내색을 하지 않고 오히려 저를 배려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선생님은 혼자 계시니까 식사는 어떻게 해결하세요? 대충대충 하지요. 가끔은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우기도 하고 아내가 있을 때는 몰랐는데 혼자 있으니까 새끼 챙겨 먹는 것도 일이더라고요. 그의 말에서 혼자 사는 남성의 서글픔이 느껴졌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인 도담산봉에 도착했습니다. 남한강 한가운데 우뚝 서 있는 세 개의 바위섬이 마치 가족같이 다정하게 모여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강물에 반짝이고 주변 산들은 붉고 노란 단풍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와, 정말 아름답네요. 저도 모르게 탄성이 나왔습니다. 그러게요. 사진으로만 보다가 직접 보니까 훨씬 좋네요. 박정민 씨가 제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혼자 사진을 찍는 것이라 어색했지만 그가 자연스럽게 웃어주세요라고 하니 절로 웃음이 났습니다. 저도 하나 찍어드릴게요. 아, 괜찮습니다. 모려 기념사진은 찍으셔야죠. 그의 사진을 찍어주면서 보니 정말 단정하고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키도 제법 크고 옷차림도 깔끔했습니다. 퇴직한 교장 선생님답게 품위가 있어 보였습니다. 점심 식사는 단양 특산물인 마늘과 더덕을 넣고 끓인 닭백숙이었습니다. 박정민 씨가 제 그릇에 닭고기를 발라서 올려주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고맙습니다. 혼자 오길 잘했네요. 이렇게 좋은 분과 짝을 이뤄서 저도 좋네요. 오랜만에 이야기 상대가 생겨서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정민 씨는 38년간 교육 현장에서 일하며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가끔 제자들이 연락을 해서 만나기도 한다더군요. 선생님, 부인분은 어떤 분이셨어요?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착한 사람이었어요. 38년을 함께 살았는데 한 번도 큰 소리 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저를 뒷받침해주고 지금도 많이 그립습니다. 그의 눈가가 살짝 촉촉해졌습니다. 죄송해요. 괜한 얘기를 꺼내서. 아니에요. 이야기하니까 오히려 좋네요. 평소에는 이런 얘기 할 상대가 없어서. 박정민 씨도 조심스럽게 저의 남편은 어떤 분인지 물어보았습니다. 남편은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인데 대화가 잘 통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남들처럼 알콩달콩 산 부부는 아니고 그냥 무덤덤하게 산 부부지요. 지금은 당뇨와 합병증으로 밖에 잘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서만 있어요. 하지만 40년을 함께 산 사이인데 이제 와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오후에 들른 온달동굴은 신비로웠습니다. 지하 깊숙한 곳에서 수만 년 동안 만들어진 석순과 종유석들이 형형색색의 조명을 받아 환상적인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동굴 안은 제법 춥고 어두웠습니다. 발걸음을 조심해야 하는 구간에서 박정민 씨가 제 팔을 자연스럽게 부축해 주었습니다. 남편 외에는 오랫동안 남성의 손길을 느껴본 적이 없었던 터라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조심하세요. 여기 바닥이 미끄러워요. 고맙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든든했습니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곤한 듯 졸고 있었습니다. 저와 박정민 씨는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언제 이렇게 마음 편히 하루를 보낸 적이 있었나 싶어서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부인 떠나보내고 나서 이렇게 편안한 하루를 보낸 적이 없었던 것 같네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이정자 씨, 네, 실례가 안 된다면 앞으로도 가끔 연락해도 될까요? 혼자 지내다 보니까 답답할 때가 많아서요.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망설였습니다. 남편이 있는 몸인데 다른 남성과 연락을 한다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하지만 오늘 하루 종일 함께 지내면서 느꼈던 편안함과 따뜻함을 생각하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좋습니다. 가끔 안부 정도는 물어볼 수 있겠죠. 그가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휴대폰 번호를 주고받았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으로 남편 외의 남성과 연락처를 교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해서 헤어질 때 박정민 씨가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고마웠습니다. 오랜만에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저도요. 안전하게 들어가세요. 그의 뒷모습을 보면서 가슴 한켠이 아릿했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제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딸 수진이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늦었네요. 친구들 만나니 어땠어요? 응, 괜찮았어. 아버지는 일찍 주무셨어요. 저녁도 잘 드시고 거짓말을 들키지 않아서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엄마, 요즘 좀 달라 보이세요. 뭐가? 표정이 밝아졌다고 해야 하나? 예전보다 생기가 있어 보여요. 수진이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설마 하루 여행이 제 얼굴에 이렇게 드러날 줄이야. 아무래도 집에서만 있다가 밖에 나가니까 그런가 보다. 한 번씩 친구들도 만나고 그러세요. 엄마도 가끔은 기분 전환이 필요해요. 잠들기 전 혼자 앉아서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느껴본 설렘과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정민이라는 사람에 대한 따뜻한 감정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침실로 들어가니 남편이 깨어 있었습니다. 여보, 늦었네. 오늘 어땠어? 별거 없었어. 빨리 자요. 남편의 얼굴을 보니 갑자기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픈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 죄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도 사람인데 이 정도 기분 전환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어제는 정말 즐거웠습니다. 덕분에 오랜만에 좋은 하루를 보냈어요. 감사합니다, 박정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답장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저도 즐거웠어요. 좋은 하루 되세요.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로부터 박정민 씨와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문자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안부 인사였지만 점차 서로의 일상을 나누는 내용으로 발전했습니다. 오늘 제자 중 하나가 결혼한다고 청첩장을 보내왔습니다. 벌써 40대가 된 아이인데 어제 중학생 같았던 것이 엊그제 같네요. 아이들이 결혼하면 뿌듯하시겠어요. 저는 딸이 결혼 생각을 안 해서 걱정이에요. 이런 식으로 소소한 일상을 나누면서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났을 무렵 박정민 씨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정자 씨, 괜찮으시면 커피라도 한잔 하실까요? 커피요? 네, 오랜만에 이야기도 하고, 물론 부담스러우시면 괜찮습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만나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좋습니다. 언제 어디서요? 약속 장소는 강남역 근처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정민 씨는 저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장은 아니었지만 깔끔한 캐주얼 옷차림으로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늦지 않았죠? 아니에요. 제가 일찍 왔어요. 뭘 드실까요? 그가 아메리카노를 권해서 같이 주문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저 그렇죠. 남편 간병하고 선생님은 저도 비슷해요. 책 읽고, 산책하고, 가끔 동네 경로당에 바둑 두러 가고. 우리는 서로의 단조로운 일상을 나눴습니다. 이정자 씨, 실례가 안 된다면 가족 이야기 좀 더 들어봐도 될까요? 가족이요? 네, 지난번에 딸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아이인지 궁금해서요. 수진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에서 국문학을 전공하고 지금은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착하고 똑똑하지만 결혼에는 관심이 없어서 걱정이라고도 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아들도 마찬가지고. 선생님, 아들분은 뭘 하세요? 지방에서 의사를 하고 있어요. 소아과 전문의인데 바빠서 결혼할 생각을 못 하나 봐요. 혹시 아드님이 몇 살이세요? 올해 42살이에요. 왜요? 우리 딸이 37살인데 나이도 비슷하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혹시 한번 만나게 해볼까요? 박정민 씨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어떨지 모르겠지만 기회가 되면요. 그렇게 우리는 두 번째 만남을 가졌고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정민 씨와 만남이 계속되면서 제 마음은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그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즐거웠지만 집에 돌아와 남편을 보면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여보, 요즘 자주 나가네? 어느 날 남편이 물었습니다. 친구들이 좀 보자고 하네요. 그래, 몸은 괜찮아? 남편의 배려에 더욱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수진이도 눈치를 챈 듯 했습니다. 엄마,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졌어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무슨 좋은 일이 있겠니? 그냥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보다 거짓말을 계속하는 제 자신이 싫어졌습니다. 그날 밤 정민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정자 씨, 오늘도 즐거웠습니다. 사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내일 시간 되시면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을 하려는 걸까요? 아니면 네, 시간 괜찮습니다. 답장을 보낸 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정민 씨와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그의 표정이 평소와 달라 보였습니다. 정자 씨, 먼저 사과드릴 말이 있어요. 사과요? 제가 처음부터 솔직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사실 저는 결혼한 상태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별거 중이에요. 네, 아내와는 5년 전부터 별거하고 있습니다. 성격 차이로 이혼 절차도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혼자 살고 있다고 했던 건데, 완전히 거짓말은 아니지만 정확하지도 않았죠. 충격이었습니다. 그가 완전히 자유로운 몸이 아니었다니 왜 진작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처음엔 그냥 친구로 지내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점점 정자 씨에게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말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정자 씨, 저는 정말 진심입니다. 이혼이 끝나면 혹시 저와 안 됩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민 씨, 저는 결혼한 몸입니다. 그리고 정민 씨도 아직 기혼자시잖아요. 이런 관계는 옳지 않아요. 정민 씨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정자 씨도 저와 같은 마음이시잖아요, 아니에요? 맞았습니다. 하지만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죄송해요. 앞으로는 만나지 말아요.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뒤에서 정민 씨가 제 이름을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후 일주일 동안 정민 씨에게서 연락이 왔지만 모두 무시했습니다. 마음이 아팠지만 이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상으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그가 생각났고 함께 걸었던 길을 지날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엄마, 요즘 왜 그래요?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수진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혹시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음식 맛도 모르겠고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2주가 지나갈 무렵 정민 씨에게서 마지막 문자가 왔습니다. 정자 씨, 그동안 괴롭혀서 죄송합니다. 정자 씨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는 만나지 말아야겠어요. 하지만 정자 씨와의 시간들은 제 인생의 소중한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행복하세요. 그 문자를 읽고 또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싶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서 조금씩 일상의 리듬을 찾아갔습니다. 일에 더 집중하고 집안일도 열심히 했습니다. 남편도 제 변화를 눈치챈 듯 했습니다. 여보, 요즘 좀 기운이 없어 보이는데 괜찮아? 응, 그냥 날씨가 선선해져서 그런가 봐. 건강검진이라도 받아볼까? 아니야, 괜찮아. 수진이는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엄마, 며칠 전까지 그렇게 밝으시더니 갑자기 왜 이래요? 무슨 일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겠니? 엄마도 나이가 드니까 기분에 기복이 있나 보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정민 씨가 자꾸 생각났습니다. 그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이혼은 잘 진행되고 있을까? 혹시 저를 원망하지는 않을까? 그러던 어느 날 수진이가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엄마, 민수랑 결혼하기로 했어요. 정말? 언제? 민수가 정식으로 프로포즈했어요. 이번 주말에 양가 부모님이 만나시기로 했고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사위를 맡게 되는구나. 그 주말 수진이의 예비 시부모님이 우리 집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민입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정민 씨였습니다. 바로 그 정민 씨가 민수의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정민 씨도 똑같이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티를 낼 수 없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정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는 어색하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민수 어머니가 밝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우리 민수 잘 부탁드려요. 그제서야 저는 정민 씨 옆에 앉아 계신 분이 민수 어머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네, 어머니인가요? 네, 민수 엄마 김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아, 사실 저희는 정민 씨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이혼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만 아이 일은 함께 하기로 했거든요. 김미영 씨가 덧붙였습니다. 네, 부부로서는 끝났지만 민수 부모로서는 계속 협력하기로 했어요.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정민 씨의 말이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은 어떻게 지나갔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정민 씨와 눈을 마주칠 때마다 심장이 뛰었고 다른 사람들이 눈치챌까봐 전전긍긍했습니다. 다음 날 정민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정자 씨, 정말 놀랐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아이들 때문에라도 조심해야 해요. 하지만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맞는 말이었습니다. 앞으로 결혼 준비 과정에서 자주 만날 수밖에 없을 텐데 이 어색한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내일 오후 공원에서 잠깐만 만나요. 상황 정리를 해야겠어요. 다음 날 오후 정민 씨와 만났습니다. 2달 만의 재회였습니다. 정자 씨,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저도요, 세상이 참 좁네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혼 준비 때문에 자주 만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냥 모른 척 하면서 지내는 수밖에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그게 가능할까요? 정민 씨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정자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도 정자 씨를 잊지 못했습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사돈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 운명이
운명이라뇨? 이건 그냥 우연의 일치예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정말 우연일까? 정민 씨, 우리 약속해요. 아이들 앞에서는 절대 티내지 않기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만남은 없기로 해요. 정민 씨가 아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로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양가가 함께 식장을 보러 가고 예복을 맞추러 가고 여러 가지를 상의해야 했습니다. 정민 씨와 자주 마주쳤지만 우리는 철저히 예의 바른 사돈, 예비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사돈댁, 이 식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것 같습니다. 사돈 어른 생각은요? 겉으로는 평범한 대화였지만 속으로는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특히 힘든 건 김미영 씨가 함께 있을 때였습니다. 우리 정말 잘 됐네요. 이렇게 좋은 며느리를 맡게 되어서 김미영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야말로요, 민수군이 정말 착하던데요. 그 사람이 키워서 그래요. 김미영 씨가 정민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부부로서는 안 맞았지만 아버지로서는 정말 훌륭해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복잡했습니다. 정민 씨의 과거, 그의 결혼 생활에 대해 더 알게 되는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조심스러운 상황에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혼수 장만을 하러 갔다가 정민 씨와 잠깐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정자 씨, 괜찮으세요? 네, 요즘 표정이 좀 어두워 보여서요. 괜찮습니다. 그냥 이런 상황이 익숙하지 않아서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걸 보니 다행이에요. 그때 김미영 씨가 돌아와서 대화는 끊어졌습니다. 결혼식을 한 달 앞두고 더 구체적인 준비들을 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저와 정민 씨만 시장에 가서 패백 음식 재료를 사게 되었습니다. 이거면 충분할까요? 제가 대출을 보며 물었습니다. 조금 더 사는 게 좋겠어요. 그렇게 이것저것 사다 보니 손에 들 것이 많아졌습니다. 제가 들어드릴게요. 정민 씨가 제 짐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때 손이 스쳤습니다. 순간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얼른 손을 뺐습니다. 아니에요. 그 후 둘 다 말이 없어졌습니다. 차 안에서도 어색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정자 씨, 정민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네, 혹시 후회하세요? 그때 저를 거절한 거려. 위험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아요. 하지만 정민 씨, 우리 약속했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 질문이 제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후회하냐고? 솔직히 말하면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평생 여자로서 사랑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끝나는 건가? 왜 이렇게 가슴이 아린지 한숨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수진이의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수진이 화장하는 것을 도와주고 저도 한복을 입고 준비했습니다. 엄마, 긴장돼요. 괜찮아. 우리 수진이 예쁘게 잘할 거야. 하지만 정작 긴장한 건 저였습니다. 오늘 하루를 무사히 넘길 수 있을까? 식장에 도착해서 정민 씨를 봤습니다.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맨 그의 모습이 어찌나 멋있던지. 아니야, 정자야, 정신 차려. 혼자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결혼식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정민 씨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를 키워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신랑 신부가 절을 올릴 때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기도 했지만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인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결혼식 후 피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양가 친척들이 모여 축하를 해주었습니다. 사돈댁, 수고하셨어요. 정민 씨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사돈 어른도요. 우리 아이들 정말 잘 어울리죠? 그러게요. 그때 정민 씨, 형이 다가왔습니다. 정민아, 이분이 사돈댁이구나? 네, 형 반갑습니다. 우리 정민이가 평소에 사돈댁 이야기를 자주 해서요. 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무슨 이야기를요? 그냥 좋은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이들도 금실이 좋고. 정민 씨가 당황한 표정으로 형을 말렸습니다. 형, 그만해요. 하지만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민 씨가 평소에 저 이야기를 했다고. 저녁이 되어 피로연이 끝나갈 무렵
정민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자 씨, 형이 한 말은 그냥 사돈댁을 좋게 생각한다는 뜻이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와 민수가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새 집에서 살림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양가의 만남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는 모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날마다 저와 정민 씨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자연스러운 사돈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힘든 건 다른 가족들이 우리를 좋게 평가할 때였습니다. 사돈댁들 참 좋으세요. 우리도 저렇게 편하게 지내면 좋겠어요. 다른 사돈댁이 부러워할 때면 가슴이 쿵했습니다. 6개월쯤 지났을 때 수진이가 임신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엄마, 임신했어요. 기쁜 소식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복잡했습니다. 이제 정민 씨와의 관계는 더욱 조심스러워질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가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손자를 처음 본 날 병원에서 정민 씨와 마주쳤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민 씨가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작은 아기를 보고 있자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참 신기해요. 이 작은 생명이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네, 정말 신기합니다. 그때 잠깐 정민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상황에서 만났다면, 만약 우리에게 다른 인연이 있었다면,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우리는 이 아이의 할머니와 할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새 돌이 되었습니다. 이제 말도 제법 하고 걸음걸이도 제법 안정되었습니다. 할머니, 손자가 제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우리 도윤이 오늘도 귀엽네. 그때 정민 씨도 왔습니다. 할아버지, 손자가 이번엔 정민 씨에게 달려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연스럽게 손자를 중심으로 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어색함은 많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손자를 함께 돌봐주다가 정민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자 씨, 이제는 괜찮아요? 무엇이요? 우리 이런 관계 말이에요. 괜찮아요. 이제 많이 익숙해졌어요. 하지만 정말 괜찮았을까요? 가끔씩 정민 씨를 바라볼 때면 아직도 가슴 한편이 두근거렸습니다. 정자 씨도 참 대단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지낼 수 있으시니 대단할 것도 없어요. 그냥 받아들인 거죠. 저는 가끔 후회가 돼요. 무엇을요? 그때 좀 더 용기를 냈으면 어땠을까 하고요. 위험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생각은 하지 말아요. 우리는 지금이 좋아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손자가 5살이 되던 해 정민 씨의 이혼이 정식으로 완료되었습니다. 드디어 자유로워지셨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네, 이제야 후련하네요. 그날 손자를 돌봐주고 집에 가는 길 정민 씨가 차 안에서 말했습니다. 정자 씨,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뭔가요? 저는 지금도 정자 씨를 사랑합니다. 갑작스러운 고백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민 씨, 아니에요. 답을 듣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제 마음을 정리하고 싶어서요. 정자 씨와의 인연이 이런 식으로 이어질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최선의 형태인 것 같아요. 정민 씨 우리는 연인이 될 수는 없었지만 이렇게 가족이 되었잖아요. 손자를 통해서, 아이들을 통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좋은 가족으로. 네, 저도요. 그게 우리의 마지막 진솔한 대화였습니다. 지금 저는 75세가 되었습니다. 정민 씨는 78세가 되셨고요. 남편은 오렌지병으로 2년 전 장례를 치렀고 정민 씨는 이혼 후 아직도 홀로 살고 계시죠. 손자 도윤이는 이제 중학생이 되었고 손녀 도희도 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사돈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로 편안해졌어요. 가끔 온 가족이 모일 때면 정민 씨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눕니다. 아이들 이야기, 손자, 손녀 이야기, 일상적인 이야기들을요. 사돈어른, 도윤이 성적이 많이 올랐다면서요? 네, 요즘 공부에 재미를 붙였나 봐요. 사돈댁 손녀는 어때요? 도희는 피아노에 푹 빠져 있어요.
이런 대화들이 이제는 정말 자연스럽습니다. 오직 저와 정민 씨만 아는 비밀입니다. 우리가 한때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을 가졌었다는 것, 그리고 지금도 마음 깊은 곳에는 그 감정의 여운이 남아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만의 특별한 유대감이 되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우리만이 공유하는 따뜻한 비밀 말이에요. 작년에 도윤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랑 왜 이렇게 친해요? 응, 그냥 좋은 사이니까. 다른 친구들 할머니, 할아버지는 안 그런데 우리는 특별하잖아. 정말 특별합니다. 이런 관계를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사랑했지만 이루어질 수 없었던 두 사람이 가족이 되어 평생을 함께하게 된 기묘한 인연, 때로는 아쉽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몇 년 전 충청도 단양에 다시 가본 적이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요. 그때 처음 정민 씨를 만났던 그 벤치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기서 사진 찍자. 도윤이가 말했죠. 사진 속에 우리는 평범한 가족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저와 정민 씨만은 알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그날 밤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 그날 충청도 단양에 가지 않았다면, 만약 정민 씨를 만나지 않았다면 아마도 저는 여전히 그냥 평범한 아줌마로 살았을 거예요. 제 자신이 누구인지, 제가 어떤 감정을 느낄 수 있는지도 모른 채로요. 정민 씨와의 만남은 비록 사랑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제게 새로운 저를 발견하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75세의 이정자로서 저는 만족합니다. 남편과의 30년 넘는 결혼 생활, 사랑하는 딸과 사위, 귀여운 손자, 손녀들, 그리고 특별한 사돈 어른과의 오묘한 인연까지, 제 인생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의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민 씨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가끔 그분의 눈빛을 보면 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로 남을 거라는 것을 사랑했지만 이루어질 수 없었던 두 사람의 아름답고도 애틋한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용하고 은밀하게, 하지만 따뜻하게. 어떤 사랑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간직하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인연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계속되는 것이다.